드디어 이제 공포의 프라이버시에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념은 제가 미리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는 뭐라고요? 둘 다 같은데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싶은 내 사생활을 말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라이버시를 뭐라 그런다? 개인정보라고 그런다.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가시죠. 소극적인 것은 혼자 있을 권리, 적극적인 것은 자통권, 열람, 정정, 삭제, 최근에는 이칠 권리. 이게 여러분 원래 국어 문법적으로는 이칠 권리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국어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데 느낌이 좀 안 사죠. 잊혀질 권리. 의미적으로 이해하기는 잊혀질 권리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 고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잊혀질 권리. 문법은 안 맞는 데 있고 다른 일반 책에서는 상식 책에는 잊힐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잊힐 권리. 잊힐 권리. 됐습니다. 잊혀질 권리. 곤잘레스 기억나시죠? 스페인 곤잘레스 변호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됐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라 그래요. 1세대는 국가로부터 감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2세대는 작동권, 3세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인격권입니다. 인간 존속이고 여러분들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항상 감시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아실현 수단 됐고요. 세이프 하버도 제가 설명드렸죠.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이제는 수정구 한전공 참책인데 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바로 위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CCTV에 안 찍힌 시간이 더 없을걸요. 들어가기 전까지 CCTV에 찍혔으니까. 그죠? 기본 방향 옵트인, 옵트아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괜찮아요. 이거는 엄청 비싼데 이건 하나도 안 비싸. 들어도 돼. 난 아니고. 그죠? 됐습니다. 마이크에서도 요 부분 여기 만약 10만 원이면 여기 9만 원이야. 나머지는 그냥 구색 갖추기죠.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센스가 예민한 거죠. 자, 여러분, 자, 메일에서 여러분 쭉 있는데, 이제 버튼 클릭해서, 야, 니는 앞으로 내 메일이 들어오고, 너는 이렇게 나가. 그러면 옵트인은 옵션을 건다는 거잖아,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한테 좋은 거니까 들어오라 그런 거죠. 그죠? 이쪽은 나쁜 거니까 옵트아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메일은 옵트인 방식입니까? 옵트아웃 방식입니까? 우리는 옵트아웃 방식이죠. 왜냐하면 일단 메일이 다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일이 필요 없는 거 스팸 메일 다 걸어줘야 되죠. 옵트아웃이죠. 옵트아웃. 옵트아웃을 하면 여러분은 엄청 피곤한데 정보산업의 발전에서는 좀 도움이 되죠. 일단 메일이 여러분 도착은 하잖아요. 됐습니다. 유럽은 철저한 옵트인이에요. 엄청 깐깐하죠. 근데 미국은 옵트아웃입니다. 옵트아웃. 일일이 내가, 그렇죠. 그럼 이게 개인정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옵트인은 일일이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 통신사에서 혹시 정경호 씨 정보 좀 저쪽으로 좀 보내주면 돼요? 내가 일일이 옵트인 걸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엄청 까다로운 그런 거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안 되겠죠. 옵트아웃은 처음부터 잡으세요. 처음부터 너가 마음대로 써. 근데 내가 만약에 마치 스팸 메일 거는 것처럼 내가 아웃 걸었을 때만 안 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이게 옵트인, 옵트아웃입니다. CPO, CSO, Privacy by Design 또는 뭐라고요? Aligned Design, Privacy, Aligned Design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런 단어들 좀 기억해 주시고 Privacy by Design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뭡니까? Privacy 침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 법제도 정비, 자 징벌적 손해배상. 잠깐만요. 이거 다 넘어갑시다. 다음 밑에 표도 그냥 빼기 아까워서 넣어놨는데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미출자 이거 시험 나왔죠. 행시 아직 안 나왔어요. 잊혀질 권리. 이유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 이거 놓으면 여러분 자 그죠? 타인 게시 자기 정보 삭제 요구예요. 다시 뭐라고요? 길게 설명하면 신문사에 올라온 나의 뭐 정보를 없애달라는 거죠.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독일에는 지금 어떤 살인 사건으로 형을 사고 놓은 사람이 신문사에 야 10년 전에 내 살인 사건 범인으로 잡혔다는 기사 삭제해달라고 막 청구를 했는데 그래 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걸 정확하게 검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심 법원에서는 들어줬어요. 그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따져볼 만하죠. 나도 잊혀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죠? 됐습니다. 다시 타인이 게시한 나의 정보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타인 게시 자기 정보 삭제 요구. 우리말로 길게 하면 이런 거라고. 자, 1번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 2번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삭제에 버금가는 제한. 링크 복제 복사 중단 삭제 통지 의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런 건 아닌데 이거 블라인드 처리가 있죠.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좋은 제도입니다. 어떤 글이 올라오면 이거는 내 개인정보 침해했다라고 네이버에 얘기하면 네이버가 그냥 블라인드 처리를 일단 해요. 30일 동안. 그렇고 이제 좀 올리 글 올린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뭐 다시 한번 소명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신속한 분쟁 조정을 합니다. 일종의 이게 ADR로 치면 협상 정도 되겠죠. 협상 정도.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협상 정도 되겠죠. 우리는 더 좋은 게요. 바로 여러분 알죠 이거? 탈퇴 후 1년 뒤면 자동 폐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항을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잊혀질 관리가 꼭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 보시죠. 현재 정보통신망법으로 잊혀질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임시조치는 오히려 이유보다 더 진일보하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다. 찬성 의견은 잊혀질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범위 한정, 개인정보 파일과 무관하게 처리되는 개인정보. 사자 죽은 분 말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근데 인터넷에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뭐 이게 말이 안 맞죠, 그죠? 잊혀질 권리는 자기가 게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타인이 게시한 자기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회원국 간 데이터 이동 제한, 개인정보 강화입니다. 1번, 개인정보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데이터 처리 투명성, 천문학적인 벌금 발표. 우리는 5번입니다. 5번. 됐죠?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it서리 결제. 다시 뭐라고요? it서리 결제.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이거든요. 결정 제한입니다. 가장 재밌는 건 여러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뭐 이 사이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옆에 광고가 뜨잖아요. 왜 자꾸 이 광고 뜨는지 너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것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잊서리 결제. 다시 뭐라고요? 잊서리 결제.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결정 제한, 잊서리 결제, 프로파일링 거부권입니다. 적정성 평가, 중립적인 정보 보호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호,
신부무기 기억나시죠? 신부무기 됐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니까 이제 다양한 암호 시장이 문의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 방식 이미 패스라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해킹 물리적, 논리적. 다시 뭐라고? 물리적, 논리적. 대체 그 역시 기술적인 측면과 법 제도적 측면으로 봐주고 일단 읽어봅시다. 넘어갑시다. 드디어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올해 1월 9일 날 통과됐죠. A. 가명정보 미술작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 개인을 이게 이제 비식별화죠. 비식별화. 됐습니다. 자, 통과기 기록 다시 통계 과학 기록 보존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가명 처리를 하면 통계나 과학이나 기록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를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됐습니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됐습니다. 3C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됐습니다.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자,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다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이건 익명이에요. 여러분, 자, 원래 그러면 그죠? 실명이었는데 가명 정보를 했어요. 다시 실명을 하면 당연히 식별화가 아니라 재식별화죠. 다시 밑에다가 재식별화 쓰세요. 자,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일원화했다는 거 됐습니다. 국무총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미술작 국무총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요거는 이제 꼭이 개인정보의 관련된 감독 권한을 국무총리 밑에 생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드디어 이제 신용정보법이 있습니다. 밑에 표 있죠? 일단 발표하시고. 됐습니다. 표 바로 밑에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지정 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했다. 됐죠?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사후 통제 마련. 자, 그 다음에 C가 중요합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 완화. 하여튼 진입 규제를 완화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22페이지. 마이데이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마이데이터. 자,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 조회,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라 했어요? 제 LG U+에 있는 데이터를 저기 프루덴셜 생명, 제가 프루덴셜 생명에 좀 보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내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또는 마트에 올려가지고 다른 그 거래하는 업체들이 이걸 또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됐습니다. D. 금융 분야 개인정보 강화, 정보 활용 동의 제도 개선, 정보 활용 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관행 위조작, 동의 기반 활용과 같은 말이죠. 정보 활용 시 사생활 침해,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해 개인정보 동의 등급을 산정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뭐 깊은 내용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프로파일링이죠. 뭐라고요?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모형,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 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 산정 결과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죠? 나 대출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봐 라고 하는 이른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이동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금 3배에서 5배를 올렸다 체크.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옵트인 방식 같아요? 옵트아웃 방식 같아요? 가명 정보 처리를 하면 내 동의 없이도 막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옵트아웃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 거나 이걸 자, 꼭 기억해 잡으세요. 김길동 씨 전화번호 다 있고 주민번호 다 있고 주소도 완전체이고 데이터 사용량과 시간은 이거는 뭐 사실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 사용량이나 시간은, 그죠? 자, 가명 처리해 봅시다. 이름은 없고요. 전화번호도 이제 1년 번호로 대체되고 주민번호도 없고 주소는 어디까지? 신림동까지만. 이 정도면 그쵸. 일단은 결합하지 않고는 식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결합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익명정보 보시죠. 익명정보는 전화번호도 1년 번호도 없고 주소도 너무 포괄적이죠. 거기 밑에 두 번째, 특정면 거주자가 소수이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단위까지도 올라와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익명 정보 했을 때는 정말 어떻습니까? 위에 보세요. 여기 맨 밑에 데이터 사용량 보시면 매우 많음 보통. 이거는 정말 익명 정보는 아무리 결합을 해도 뭔가 유의미한 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뭐 그 범주 변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시민단체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일단 러플리하게 23페이지. 여기 사이언티픽 리서치 찾았죠? 아까 했죠? 통과기. 뭐라고요? 통과기. 통계 목적, 과학 목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명 처리만 하면 동의 없이 이용해 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시죠. 데이터 3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개념을 원용해 개별 기업이 R&D를 활용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거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런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제품이 어떤 집단에게 많이 팔리는지 내가 한번 데이터 분석해보겠다. 과학적인, 그죠? 과학적인 목적, 제품이라면 또 그러면 뭐 그 제품이 들어가야 되면, 예를 들면 뭐 MSG라고 할게요. MSG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패턴 연구. 과학적인 연구 같지만 그게 경영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죠, 사실. 그죠? 가명 정보의 경우에도 당장은 개인 식별에 불가능하지만 향후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고 알고리즘의 추가하면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영국의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나이, 성별, 혼인 여부, 우편번호 등 15개의 속성만 알아도 익명화된 데이터가 99% 이런 강력한 논거죠. 자기들이 15개를 수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별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다. 특히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자료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민간기업에 대가를 받고 개인 의료정보를 넘긴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 의료정보는 여러분 가장 민감 정보죠. 가장 민감 정보잖아요. 민감 정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상, 뭐 정당, 뭐 이런 거, 소득,
이런 것들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사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 일순한테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게 아직까지 시행 안 됐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되니까, 그죠? 개정 이유 봅시다.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 기술의 혁신적 발전, 초연결, 초지능, 4차 산업혁명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 선제 대응, 범국가 추진체계 됐습니다. 필요하다. 그 다음 필요하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정보통신 분야 경쟁력 지속 유지 발전 됐습니다. 다음 필요하다. 다음 필요하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내용 보시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밑줄 지식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아니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래서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틀렸네. 아까 내가 초연결 지능정보망 해. 제가 그냥 지능정보통신망이라 그랬는데, 그죠?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이네요. 핵심 용어들을 정의했다. 다 3년 단위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종합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내년에 이거 외워야 된다. 3년 단위 지함잘 안 외워도 되겠다 보니까. 지금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 특성을 고려한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 지능정보통신 기반이라는 건 더 넓은 게 아니죠. 망은 여러분, 망은 이 선만 얘기하지만 기반은 뭡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 문화, 인력, 예산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구축 이용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쭉 나왔는데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령자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이용 보장,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정,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보급 지원, 과의존 예방이 새로 들어갔어요. 아까는 과의존은 없었는데, 그죠? 사회적 영향평가, 새로운 것들이 몇 개 들어갔죠? 됐습니다. 사생활 보호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들어갔네요. 지능정보 사회 윤리,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안전하면 항상 뭐라고요? 신뢰할 만하다 그랬죠. 안전성,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정책 큰 내용을 다 봤습니다.